팩트입니다. 주말 동안에 대구 쪽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히는 주말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미 감염이 되어 있었을 텐데 확진이 그때 난 겁니다. 특히 신천지 회원분들 중에 대구에서 감염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대구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아메리카노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해서 코리아노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질병을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코비드19 대응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뿌렸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 가동 대구 코로나라는 말이 있죠. 무려 정부에서 뿌린 자료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 만든 자료라고 할지라도 어디 SNS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 이름 달고 뿌리는 자료에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특히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예민한데 이런 것 한번 퍼지면 대구 쪽 분들이 완전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인들은 정치색이라든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이 질병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사석에서 말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대구 폐렴이나 대구 코로나 등의 용어를 쓰는 분들은 실제로 지역을 비하하는 용도나 정치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2일 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대구 코로나19라는 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나가게 됐다.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상처를 받은 대구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대구 코로나19라는 병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자료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대구의 대응이라는 뜻인데 뭐 조사나 쉼표도 없고 단어 순서를 봤을 때도 충분히 잘못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 이런 제목이 올라왔다면 과연 이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온 기사고 이런 사진이랑 같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분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친 기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사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를 걸어두고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서 보수 성향의 분들이나 박사모 같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거의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요? 비슷한 언어 규칙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나라의 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말은 순서를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조사를 생략한다고 해도 뜻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인데 이런 짤도 있습니다. 말 순서를 아무렇게나 써도 뜻이 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뜻이 통하기는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분이 표현했던 뜻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뜻이 일치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의 중대한 기능에 결함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생략되게 되면 그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은 문장이고 상황과 문맥을 가지고 문장의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제 복도리와 된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어제 게사료가 다 떨어져서 복도리와 된장을 먹었다. 이러면 복도리에게 된장을 준 것 같죠. 어제가 복날이라서 복도리와 된장을 먹었다. 이러면 복도리를 된장에 발라서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의미도 완전히 안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평소에 밥 대신 게사료를 먹던 이상한 사람이 게사료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고파서 복도리를 된장에 발라 순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보도자료라든지 공식 문서 같은 곳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들의 순서를 오해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쉼표와 같은 문장 부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나 문장 부호 같은 것을 다 쓰는 것보다 생략을 해버리는 편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대충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축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덜 깔끔하더라도 의미를 명확하게 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